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럼 저는 A매치 안 봅니다 진짜.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후임 감독을 물색하고 있죠. K리그 감독 중에 한 명 납치할 거다, 아니다, 외국인 감독도 열어놨다,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감독이 2026 월드컵을 맡을 테니까 정말 잘 뽑아야 돼요. 자, 근데 제가 요 주제랑 상관없이 그냥 저 따로 여가 시간에 구글의 인재 채용 방식에 대한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새 감독을 선임할 때 참고할 만한 노하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더 찾아보니까 아마존 것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그러시겠죠? 아니 진짜님, 우리 협회는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구글이랑 아마존의 채용 방식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좀 했어요. 협회가 일을 저렇게 하는데 이런 이상적인 얘기들이 의미가 있을까? 근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저는 협회가 옳은 결정을 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우리 축구팬 여러분들의 여론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그 여론이 클린스만 경질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여론으로 잘 압박을 해야 되는데, 그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구글이랑 아마존이 사람을 어떻게 뽑는지, 거기서 우리가 새 감독 뽑을 때 적용할 만한 노하우는 없는지, 그런 거 알아보면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미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최고의 감독을 뽑아라. 자, 구글과 아마존에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어요. 아무리 회사가 어려워도 최고의 인재만 뽑겠다는 원칙을 절대 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회사 모두 엄청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다른 회사보다 연봉도 많이 못 주죠. 그리고 스톡옵션, 주식 주는 걸로도 A급 인재를 꼬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냥 B급, C급, D급 직원을 뽑을 만도 한데, 그 두 회사는 절대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어요. 과연 왜 그랬을까요? 일단 나쁜 직원을 뽑으면 손해가 너무 커서.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는 잘못된 직원이 들어왔을 때 그 부작용을 다루는 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능력도 깎아먹거든. 그럼 전체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직원들 내보낼 때 돈 들죠, 시간 들죠, 노력 들죠. 엄청난 낭비야. 우리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알죠. 클린스만 감독 잘못 뽑아서 100억 날렸고요, 1년이라는 시간 날렸죠. 자, 구글과 아마존이 A급 직원을 고집하는 또 다른 이유는 A급 직원의 가치가 그 밑에 직원들의 가치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그 격차가 훨씬 크다고 하죠. 오죽하면 빌 게이츠는 10,000배 차이 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축구 감독들의 가치 차이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뭐 10,000배는 아니더라도 몇십 배, 몇백 배는 되지 않을까?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구글이랑 아마존이 옛날에 힘들었을 때 아유 직원들 그냥 대충 뽑자, 이랬으면 지금처럼 잘 될 수 있었을까? 절대 아니겠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축구도 지금 사실 조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물론 역대급 선수들이 많지만 클린스만 때문에 아시안컵에서 계속 졸전 펼쳤고, 선수단 불안이 뭐니 해외에 기사도 많이 나서 평판이 조금 떨어져 있다고. 자,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또 별 볼 일 없는 감독을 앉히면 우리는 뒤로 더 퇴보할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좋은 감독 데려와서 반등해야죠. 그리고 결국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월드컵 우승 아닙니까? 그러려면 클래스 있는 감독 데려와야죠. 막말로 2002년에 히딩크 감독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런 경기력, 그런 성적 거둘 수 있었을까요? 물론 A급 감독이 우리나라에 안 오겠죠. 근데 노력은 해볼 수 있잖아요. 히딩크 감독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결국에 데려왔듯이. 지금은 왜 그렇게 못해요? 안 되더라도 갖다 박아야지. 또 모르잖아. 자, 물론 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빡치네요. 클린스만한테 뺏긴 100억이면 진짜 세계적인 명장 데려올 수도 있었는데, 아니 사실 그런 거 생각하면 돈이 없어서 세계적인 명장을 못 데려온다?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느낌이 있어요. 아니 클린스만 위약금 70억은 회장 사비로 주든 다른 예산들에서 조금씩 떼오든 어떻게든 마련해서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새로운 감독 연봉은 그렇게 안 되나? 올해 축구협회 예산 1,800억 중에 천안축구센터 짓는 데 쓸 800억 빼고 1,000억 남죠. 그러면 각 지출 부문에서 조금씩 아껴가지고 한 50억 못 만드나? 물론 그렇게 하면 유소년이나 풀뿌리 축구나 지도자 양성이나 그런 다른 부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서운해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기반들을 잘 닦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결국 대표팀이 성과를 못 내면 한국 축구의 위상이 올라가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대표팀이 2002년 때처럼 잘해준다? 그럼 유소년, 풀뿌리, 지도자 양성 전부 다 같이 붐업 될 겁니다. 그러면 박지성, 손흥민 같은 스타들도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표팀 감독에는 과감하게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월드컵에서 엄청 잘한다? 그러면 협회도 돈을 많이 벌 거예요. 국민적 관심 올라갈 거고 해외에서도 주목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협회가 기업한테 받는 스폰 비용의 단위가 달라질 거라고요. 그러면 그때 벌게 될 돈을 조금 미리 땡겨서 감독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감독 연봉을 기본급은 적게 가고 인센티브 비율을 확 높이면 안 되나? 맨시티가 선수들하고 감독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효과 좋잖아. 그런 식으로 좀 꼬셔보면 안 되나? 천천히 뽑아라. 자, 구글과 아마존은 A급 직원을 뽑기 위해서 채용을 아주 천천히 합니다. 시간 많이 들여서 제대로 평가하는 거죠. 두 회사 모두 한 지원자당 면접을 20번 넘게 하기도 했대요. 자, 우리도 제대로 된 감독을 뽑으려면 무조건 천천히 가야 됩니다. 일단 3월 6월에 펼쳐질 월드컵 2차에서는 국내 감독 임시 체제로 가고 천천히 정식 감독을 찾으면 어떨까 싶어요. 당장의 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월드컵이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원래 감독 교체라는 게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마치 연애 같잖아. 내가 지금 솔로가 됐어. 그래서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어. 근데 평소에 제가 참 괜찮았는데 지금 남친이 있네. 그러다가 별로
별로 호감이 없던 애랑 얘기 좀 하다가 갑자기 분위기 좋아져서 사귀었어. 아니 근데 그 괜찮았던 여자애가 또 남자친구랑 헤어졌네? 아니 그럼 지금 헤어지고 갈아탈 수도 없고 그죠?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괜찮은 사람을 만나려면 좀 진드거니 기다려야 됩니다. 급하다고 아무나 막 사귀면 안 돼. 지금 우리 대표팀이랑 연결되고 있는 에르베 르나르 감독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프랑스 여자 대표팀 감독인데 올 8월에 계약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천천히 가도 되는 거예요. 급할 게 없어. 스펙보다 실력. 자, 방금 르나르 감독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진짜 세계적인 명장을 데려올 수 없다? 그러면 스펙은 좀 떨어지더라도 실력 있는 감독으로 가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그 반대를 맛봤잖아요. 스펙은 좀 되는데 실력은 없는. 자, 구글도 초반에 회사가 작을 때는 하버드나 스탠포드 같은 명문대 졸업생들을 많이 뽑았대요. 근데 지금은 직원이 몇만 명이죠.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최고의 성과를 내는 직원들이 명문대 졸업생들이 아니래. 특히 컴퓨터 전문가 중에는 대학을 아예 안 간 경우도 많대요. 그래서 이제 구글은 지원자들의 스펙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실력을 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게 결국에 회사에 도움을 주는 거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숨은 실력자 감독을 찾아야 된다. 자, 우리가 외국인 감독 데려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선수 선발할 때 그 선수의 스펙, 그러니까 커리어나 이름값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실력 자체만 보고 공정하게 뽑아 달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외국인 감독 뽑을 때는 자꾸 스펙을 봐요? 실력을 봐야지. 자, 그러면 어떤 감독의 실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면접을 믿지 말고 증거를 믿어. 자, 구글은 지원자의 실력을 평가할 때 면접을 그닥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연구를 해봤더니 면접은 이 지원자의 미래 업무 성과를 14%밖에 설명을 못한대요. 그리고 이런 연구도 있어요. 대부분의 면접에서는 처음 3분 안에 지원자에 대한 평가가 끝나고 그 나머지 시간은 면접관이 자기가 가진 편견을 확인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이 그만큼 주관적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새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면접을 믿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감독들 선임했던 이유들을 쫙 보면 그 감독하고 얘기해보니까 성격이 좋더라. 아유 동기부여 장난 아니더라. 열정 있더라. 자꾸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이나 태도는 그 사람이 실제로 와서 일을 잘할지 못할지 전혀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글과 아마존은 뭘 믿냐? 증거를 믿습니다. 일단 구글이 믿는 증거는 워크 샘플 테스트입니다. 그 지원자가 실제로 입사해서 하게 될 일을 직접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 잘하는 애가 실제로 와서 일을 잘하겠죠. 너무 합리적이잖아. 근데 그런 테스트를 축구 감독으로 치면 이런 거죠. 자, 아시안컵 4강 요르단전이에요. 선발 명단 짜시고 전술 설명해 보세요. 이러고 채점하는 거지. 근데 사실 감독은 그런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죠. 과거에 그 감독이 치른 경기 영상과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면접에서 하는 말보다 그 경기들이 보여주는 증거들을 믿고 평가하면 돼요. 자, 그리고 아마존이 믿는 증거는 숫자입니다. 아마존은 직원들의 성과를 다 수치화해서 평가해요. 그래야 주관이 안 들어가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새 감독 후보의 과거 경기들을 수치화해서 평가하면 좋겠죠. 예를 들면 평균 점유율, 평균 수비라인 높이, 한 시퀀스당 평균 패스 횟수, 볼 뺏겼을 때 상대가 패스를 몇 번 하도록 내버려 두는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 수치화하면 그 사람이 어떤 축구를 하는 사람인지 딱 나온다고. 그 축구가 우리가 원하는 축구랑 맞는지 확인해보면 되는 거예요. 외부자의 검토. 자, 구글과 아마존의 채용 방식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면접관들이 지원자에 대해서 평가한 걸 외부자들이 다시 검토해요. 이 외부자는 회사 사람이긴 한데 지원자랑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들이 면접관이 평가한 걸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존에는 바 레이저라는 게 있어요. 바 레이저가 뭐냐? 채용 기준을 높이는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채용 담당자가 누구를 최종적으로 뽑잖아요. 그걸 거부할 수 있어. 권한이 어마어마해. 이 직책은 제프 베조스가 진짜 A급 인재만 골라서 뽑으려고 특별히 임명한 직책이에요. 베조스 말에 따르면 채용팀들은 종종 성급하거나 근시안적인 결정을 내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 레이저 같은 외부자가 한 번 더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관들이 정신 바짝 차릴 수밖에 없겠죠. 면접 보고서도 아주 논리적으로 써야겠죠. 내가 이 사람을 왜 합격시켰는지. 제대로 안 쓰면 또 불려가서 설명해야 된대요. 실제로 면접관들이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새 감독을 선임하는 전력강화위원회의 판단에도 이런 외부자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 검토를 회장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협회는 회장과 전력강화위원회가 거의 하나죠. 서로 견제한다거나 검토한다거나 이런 기능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바레이저 있죠? 그걸 어떤 사람이 하냐면 지금까지 사람을 잘 뽑아온 사람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홍명보, 김판곤 이런 분들이 프로세스에 의해서 벤투 감독을 잘 선임했었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전력강화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외부자로서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일은 세상이 무너져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협회가 내린 결정의 외부 검토자는 국민 여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민 여론이 그들의 의사 결정에 제대로 반영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답답한 거죠. 그리고 여론을 막 곡해해서 받아들이기도 해요. 외국인 감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국내 감독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여론을 제대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구글과 아마존의 노하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일단 2차
국내에서는 국내 감독 임시 체제로 가고 부디 정식 감독은 우리가 데려올 수 있는 최선의 감독을 천천히 숫자로 평가하고 외부자의 검토까지 거쳐서 잘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리그 감독을 빼오려고 한다? 이건 너무 상식 이하입니다. 말이 됩니까? 그 팀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럼 저는 A매치 안 봅니다. 진짜 여러분도 보지 마세요.